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단체 자치와 주민 자치 제도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이 시간에는 그러면 지방 자치와 국가 사회에 대해서 배울 건데, 어, 중앙 정부의 논리만으로는 더 이상 지방 정부를 지배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의 자율성이 대두됩니다. 어, 과거 중앙 집권적 절대 권력에 대해서 지역사회 침투에 대해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보여주었던 저항의식, 지역 공공사무의 처리에 관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동의라는 부분이 큰 역할을 하는데, 실제 오늘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는 과연 민주주의 정치체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도움이 된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제도가 강화되면 민주주의도 되게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치제도 간에는 비교적 긍정적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입장이죠. 지방자치제도가 그러면 국가 이 사회 발전에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음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입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간에는 깊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대적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배경에는 절대 군주 권력의 등장에 따른 지역사회의 자율성을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지역사회 저항의식과도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 스스로 자율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저항의식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관관계설이라고 보는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긍정적 즉 관계가 있다. 상관이 있다. 저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어 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는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및 실천력을 강화시키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각 지방정부의 위치라든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 관계가 있다는 건 이유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과 통제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자치제도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해보는 겁니다. 따라서 학교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해보고 배우고 학습하고. 셋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간에는 기초 원리가 같습니다. 따라서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의 실천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기초 이념이 된다는 측면에서 동질성이 있다. 그래서 기초 원리가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상관 있다. 관계설 지지합니다. 관계를 부정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기초 원리로 볼 수 없다. 관계 부정. 현대사회에서는 국가 권력이 민주적 방법에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중성, 중복성을 나타낼 수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기초 원리가 된다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 관계를 부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관계가 있다라고 본 사람이고 여기는
부정설. 둘째,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관계는 상충적인 현상이다.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보편적인 제도로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채택 운영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확대되어 갈수록 지방자치 제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 체제가 평등주의, 다수결주의, 신중앙 집권주의로 지향할수록 분권주의, 지역주의 등을 지향하는 지방자치 제도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제도의 운영의 관료화 현상이다. 지방자치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자치행정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서비스 공급 기술의 전문성이 높아져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의사결정 과정은 관료 집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관료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인 시각을 이제 본다면, 전체를 좀 본다면, 주체적으로 평등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자율적인 수단이나 장치를 발견하는 것,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는 기회 확보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정치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장은 중앙정부라는 거대한 정치적 장치를 통하여 학습하여 가는 건 효과적인지, 주민의 일상생활 주변에 가까이 있는 보다 작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학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리와 연계됩니다. 저는 권력을 가진 자는 권력을 놓기 힘듭니다. 중앙정부를 집권하는 자는, 강화하고 싶은 자는 권력자의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한은 자꾸 분산하고 나누고 견제하는 그런 역할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모든 권력은 독점되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주민들이 뽑고 감시하고 관리하고 선거하는 그런 주민자치제도가 오늘날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는 되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자치의 효용성. 민주주의 체제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함께 실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효용성,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정치적 측면을 보면 지방자치제도의 효용성에 관한 정치적 측면의 접근은 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지역사회의 민주성이 제고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보강 실현하는 중요한 정치적 메커니즘이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보강, 실현시키는 중요한 정치적 메커니즘이 된다. 정치 신념과 함께 지역 주민의 주체의식이나 자기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신념과 연계되어 있다.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 정치적 메커니즘, 민주주의를 보강하는 중요한 정치적 메커니즘이라고 본다. 저도 찬성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념을 실현하는 중요한 정치적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일상과 생활 주변 가까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기 책임성을 실현하고 학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경험하게 되는 학교, 훈련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국가의 수준의 정치적 불안정, 불연속성, 바뀌면서 권력의 집중, 이거를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완적 기능을 담당해 줘야 됩니다. 오히려 지역사회의 안전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게 하여 국가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행정관리적 측면을 보면 어떤 효율성과 적시성입니다. 즉 지방자치제도가 지역 실정에 얼마나 알맞는 지방사무를 주민 요구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사무에 발굴하고 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가 축소됩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 고령화에 지음하여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이 국가에 앞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유사한 형태의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가가 먼저 자치단체가 해보고 하는 거를 국가가 활용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현상이죠, 그죠? 한번 해봤으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공공재화, 함께 쓰는 재산, 건물, 이런 재화를 배분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공공재화의 관리는 국가 차원보다 지방자치단체가 다루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운용하기 때문에. 경제사회적 측면을 볼까요? 첫째로는 지역사회 지향적인 지역개발, 지역 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체가 어디 지역 개발의 필요성, 지역 발전 촉진에 기여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응당한 이익을 낼 수가 있고 선호도에 부응한 공공재화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책임과 부담하에 이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부담을 갖고 관리하고 하면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맞게 선호도에 맞게 노력하겠죠, 그죠? 셋째로는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의 조직, 인력, 재원들을 중심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지역 재산을 나누는 거죠. 예? 지역 재산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 감독하면 되겠죠, 그죠? 견제하면 되겠죠, 견제.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